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스타트업들 중에서 중에서 좀 큰 데들 유니콘이라고 하는 뭐 정육각, 직방, 패스트5, 클래스 101, 야놀자, 뭐 당근 다 상장 회사는 네, 아니지만 네.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들 그런 회사들 실적이 지난해 나왔는데 성적표가 예, 요 성적표를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어떤지 요즘 여기 괜찮은지 네. 언더스탠딩도 걱정인데 언더스탠딩은 이 리스트에 올라갈 생각이나 하십시오. 저희는 아직 분석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성적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작잖아요. 진짜 조만하니까 뭘 나쁘고 좋고 할 게 없습니다. 직원을 한 명 뽑으면 적자. 안 뽑으면 네. 간신히 흑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오늘 있죠? 예.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 보셔서 이재용 회계사님이 Find Us라고 하는 회사에 곳에 있다. 회사가 있다고. 아 이분이 그 회사 소속이에요. 아, 그래요? 네, 파인더스. 이게 아. 스타트업 컨설팅 해주는 회사인데 제가 처음에 이재용 회계사님 만날 때부터 남들 말고 우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도 무료로는 안 해주신다고. Find Us라고 하는 곳이 이제 컨설팅 회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스타트업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나 찾아봐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우리를 찾아줘. 파인더스. 예, 이재용 회계사님, 예, 동아시아 제일검, 예, 또 잠시 후에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예, 이재용 회계사님, 오늘은 유니콘 우리나라 스타트업. 유니콘급 스타트업, 네,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네, 작년 한 해 동안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성적표 갖고 와서 한 줄로 서 있어요 지금, 그죠? 네, 대체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대체로. 대체로라기보다는 뭐 많이 혼납니까? 전멸입니까? 그렇죠.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이래저래 아, 다들 시험을 망쳤어요? 힘들다. 전멸. 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고. 어떡하냐?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나씩 보죠 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앞단에 로고를 몇 개 박아드렸는데요. 이 회사들 한번 보시면 그린랩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다뤘던 것 같고 클래스 101도 제 방송에서 뭐 좀 어려울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정육각이나 직방, 패스트5 뭐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막 직방은 좀 뒤에 있긴 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클래스 10, 클래스 101, 네. 클래스 101은 네. 인터넷 강의. 네. 그린랩스는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그린랩스는 이제 그 스마트팜. 내가 뭐 이렇게 잘 해줄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게 디지털화된 농사를 할 수 있게 해줄게. 예. 약간 뭐 그런 거고 정육각은 뭐 돼지고기 뭐 신선하게 내가 유통해줄게. 뭐 직방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내 정보 알려주고 패스트5는 뭐 공유 오피스. 오피스 하는 데인데 다 어렵습니다. 뭐 구조조정 중인 제가 회사들 지난 시간에 제가 작년 9월에 스타트업 어렵다라고 방송한 적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막 공헌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9월에서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거의 이제 1년까지는 아니지만 8, 9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더 안 좋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9월은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생각해 보면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투자가 막 지출되다가 이제 주가 금리 올라가고 주가 내려박으면서 투자가 완전 멈췄어요. 뭐 아예 멈춘 건 아니지만 거의 멈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1년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만 1년 동안 멈추다 보니까 이게 거의 시리즈 우리가 흔히들 시리즈 A, B, C라고 하는데 A 이상 받은 기업들, A 정도는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B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자니까. 나빠서 아니면 돈줄이 말라서. 뭐 실적은 지난번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야 너네 매출액 2배 올랐어? 그럼 내가 투자 2배 해줄게. 그럼 다음에 4배 만들어서 가져와. 그럼 또 해줄게. 이제 약간 그게 논리였다면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매출액보다 이제 밑에를 보는 거죠. 매출액 좋은데 영업 마이너스 20%네 영업 손실이.
이거 개선 방법 있으십니까? 보고 딱히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일단 홀드, 킵 아니면 아웃.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의 가고 그럼 있습니다. 돈 떨어지는 회사는 문 닫고 그러겠네요. 많이 문 닫죠. 오. 네, 많이 문 닫기도 하고 그 앞단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 30% 심하면 8, 90% 구조조정 해가지고 일단 좀 시간을 좀 벌어보자. 예.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 회사 갑자기 망가지면 이제 확정 손실이 되는 거니까 약간씩 유상증자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2022년 이제 4월에 재무제표가 둘째 주중 공시가 되는데 이제 이름 있는 스타트업들을 쫙 찾아봤어요. 이제 뭐 재무제표 열어보고 괜찮나 안 괜찮나 했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죠. 일단은 상위권부터 제가 끊어봤거든요. 예. 대략 이제 조단위 기업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이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위에서부터 제 맘대로 좀 끊어봤는데 네. 쭉 보시면 이제 뭐 다 읽으시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출은 어느 정도 늘거나 줄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줄었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 야놀자, 무신사 야놀자와 무신사만 흑자였네요. 네, 야놀자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야놀자는 3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늘었습니다. 야놀자 매출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네, 네. 10개를 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에러가 있네요. 어쨌든 전반 이제 야놀자나 무신사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그래도 항상 따박따박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0억, 3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는데요. 자칫하면 적자날 뻔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결 기준이긴 하기 때문에 본사랑 이제 종속 기업이랑 따로 봐야 되긴 하는데 예. 본사는 이익을 벌더라도 연결로 종속까지 합쳐진 이제 연결까지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긴 하고 있어요. 종속에서 뭘 까먹어요? 야놀자나 무신사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렇죠. 이 야놀자 같은 경우는 뭘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게 이제 22년에 인터파크를 인수했죠. 예. 인터파크가 커머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행도 있고 커머스도 있는데 그쪽에서 좀 많이 까먹고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그 사스 이제 프로그램 솔루션을 통해서 뭐 구독이나 기타 매출을 발생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약간 셋업 단계인 걸로 보여요.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안 나오고 있다. 이 회사들 중에 제일 의아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쭉 보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는지 네, 의아하다. 뭐 너무 매출이 작거나 너무 뭐 이익이 좀 이상하거나 참고로 이 회사들은 모두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진짜 유니콘들이네요. 네, 매출들이야 뭐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늘었는데 네. 네. 이익 관리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거나 적자폭이 확대되거나 그렇죠. 다들 그렇고 있네요. 네. 이 중에 좀 이렇게 나 좀 여기 좀 쓴다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서비스 네. 토스 야놀자 쓰잖아요. 야놀자. 안 씁니다. 저. 안승찬 기자 야놀자 씁니다. 근데 여행을 못 가시잖아요. 맨날 방송만 하니까. 여행 갈 새가 있어야 뭐 쓰고 싶습니다. 야놀자. 아닙니다. 그 대실 써서 낮잠 자고 그러나.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근마켓 좀 당근. 쓰죠. 당근마켓. 그쵸. 여전히 당근마켓 저는 쓰고. 그쵸. 컬리에서 쇼핑하고요. 네. 컬리 쓰세요? 무신사에서 옷도 좀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무신사는 잘 안 맞는다니까 이거. 맞나요? 중년이 하기에는 잘 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무신사는.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대, 10대, 20대. 물론 좀 더 아직 요즘엔 타겟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리디 씁니다. 리디. 제가. 리디 쓰세요? 리디는 리디. 불만입니다. 왜요? 제가 이북을 리디로 쓰고 있는데 네. 꼭 한 10%씩 비싸. 리디가 똑같은 이북인데 비싸다고요? 비쌉니다. 똑같은 책이 네. 이북 리더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이북 리더는 김정은 네, 네. 그게 아니라 교보 리더도 있고 뭐 네, 네. 알라딘 리더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리디 리더도 있는데 맞죠. 리디 리더가 좀 볼만해서 그걸로 살려고 했더니 네. 비쌉니다 더. 아, 그래요? 8,000원짜리 책이 여기 가면 9,000원이고. 네. 리디 담당자님이 들으면 울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 쿠폰이 많습니다. 근데 자주 안 들어가셔서 그래요. 리디가요? 네. 심지어 리드는 비 오면 1,000원 쿠폰을 주거든요. 비 오면 비 오면 예를 들어 비 오면 집에서 책 보라고. 선능력에 비가 왔다. 그러면 그날 오후 5시에서 6시에 1,000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오후에 퇴근하다가 책을 사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펼쳐놓고 약간 이제 뭐라고 그래야지? 현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대부분 늘었는데 흑자가 늘어났거나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이 제가 지금 꼽은 10개의 회사 중에 한 개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투자 시장이 안 좋은 거랑 매출액 뭐 영업이익이랑 상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투자 시장이랑 영업이익이랑은 그렇게 막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10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펼쳐놓고 명상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 그렇죠. 영감아 떠올라라. 그렇죠. 뭐가 문제지? 예, 예. 왜냐면 기사가 막 뜨거든요. 막 스타트업 막 거품이다, 문제가 많다, 뭐 심지어 뭐 저기는 뭐 망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 저주에 가까운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제일 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컨설턴트 입장에서 같이 이제 이제 스타트업 밸류를 메이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작년에? 왜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꼽아 보다가 10개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묶어보자. 묶어보자. 네. 묶어보자라고 해서 몇 개 묶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표를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묶었는지 그리고 이 묶은 회사들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초록색으로 묶은 회사들이 일단 4개. 네. 그리고 파란색이 3개, 보라색이 2개, 저 당근색이 하나. 네. 당근색이 하나 있는데요. 당근은 혼자고. 당근은 근데 절대적이 독보적이죠. 라고 해서 요 4개 그룹을 제가 왜 묶었는지, 요 회사들의 개별적인 상황은 뭘까? 어떤지. 토스와 네. 오늘의 집인데 토스와 오늘의 집이 같은 거라고요? 직방까지. 직방까지 네.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매출은 많이 늘었어. 네, 뭐 제가 이익이 나빠졌어.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빨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그룹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감한 시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놀자나 무신사 아까 서두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그래도 500억 정도 따박따박 나오고 있던 수년째 나오고 있던 회사고 근데 이 회사들 보면 특징이 별도 즉 본사 매출액만 보면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와요. 근데 연결이랑 합치다 보니까 61억 31억이 된 거야. 뭐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쵸. 딴짓을 많이 했다는 뜻이네. 딴짓이라기보다는 시도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야놀자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여행 앱에서는 어느 정도 선두를 계속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더 가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손정희 형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 10조 20조 밸류 찍으려면 나시딱 가야 되는데 국내 요 매출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뭐 합니까? 돈은 많이 받았어. 인수해야지. 캐시는 인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인터파크가 저기 여행사 뭐 그러니까 항공이나 이런 걸 결제 잘 된대. 인터파크 인수했고, 근데 야놀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야 우리도 한번 우리 사스 앱 우리 앱까지는 아니고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해서 전 세계의 인벤토리를 한번 묶어보자라고 하고 참고로 어제도 투자 기사가 떴어요. 야 우리 저희 인터파크보다 큰 거 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행 관련 역시 솔루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예. 여기는 캐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장의 벽, 국내에서의 성장을 벽기를 뚫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1조 원을 썼어요. 캐시로. 이야. 저게. 네, 이게 그런입니다. 최근 여기저기 투자했다 이거죠? 22년, 21년 합쳐서 계열사에 캐시 얼마 썼냐 제가 현금 흐름표 보면서 대충 묶어봤거든요. 예. 야놀자 1조 썼어요. 주머니에 어마어마하죠. 있던 돈 1조를 뭐 기업 사는데 썼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 사는데 썼죠. 진짜 돈이 많군요. 많이 썼죠. 23년에도 그런 많이 거 쓸 것 같아요. 치고는 연결 매출액 3천억대에서 잘못 썼다고 네, 했죠. 3천억에서 6천억대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6천억 찍고 아마 23년에는 또 많이 크겠죠. 왜냐면 계열사가 또 추가될 거니까. 그러니까 야놀자가 놀자고 한다고 우리가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놀 때입니까 지금? 지금 야놀자 돈 버는 거 보십시오. 지금 돈 쓰는 거. 네. 야. 네. 근데 놀란다고 여기서는 놀았다니.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그 스타트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회사. 네. 스타트업이 아닌 회사는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답변이고요. 네, 그냥 지들이 먹고 살면 그건 네. 이제 스타트업 아니고 아니고 투자해 주세요. 저희 반짝반짝 빛나요 하면 스타트업입니다. 네.
스타트업은 뭐 이렇게 할 때 뭐 정해진 게 아니겠죠. 아,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 그리고 많은 투자 유치.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꼽는데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회사님 스타트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스타트업은 가설이 있는 조직입니다. 라고 가설? 대답을 해요. 가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회계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된 기성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진짜 스타트업도 많이 만났는데 근데 스타트업 조직은 대표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을 해요. 아, 시장에 이런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 고객들은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게 대표부터 직원까지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요. 아, 남들이 안 하던 사업 모델을 한다. 남들이 아는 사업 모델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이메일 하나를 뿌리거나 마케팅 하나를 할 때도 요런 거를 하면 요런 반응이 오겠지.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상상을 하는 조직이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기성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한 4, 50년 돼서 고객 그 반응이 뻔해. 매출이 고착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은 보통 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이맘때 되면 뭐가 되고 그쵸. 이맘때 다 되면 뭐가 예측하는 된다. 게 삶이. 그러니까 고객과 연애를 하는 기업은 스타트업이고 네. 고객과 결혼을 해서 시간이 흐른 기업이 중견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네. 저 때쯤 돼서 무슨 소리 할지도 이미 긴장감이 없구나. 그쵸. 긴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쌓아서 생긴 노하우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한 20년, 30년 하면서 이제 그림이 나왔거든.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야놀자나 무신사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여기는 아직 스타트업이구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뭐 5조든 10조든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여기는 아직도 도전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래 우리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캐시 많이 받았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솔루션을 붙여서 해외 인벤토리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 트래블 에이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된 여행업계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글로벌의 그 어떤 기업들은 다 대부분 글로벌 트래블 에이전시들은 다 4, 50년 된 오래된 기업들이거든요. 거긴 다 레가시야. 내가 기술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캐시가 필요한 거고 인수를 하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의 기업들이 M&A를 많이 하게 되면 초반에 손익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매출액은 늘어나고 손익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 아직 정리도 안 됐고 내가 우리가 지금 인터파크 사람이냐 야놀자 사람이냐 막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체계도 이제 일어나 하는 과정이 몇 년 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되냐 안 되냐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는 과거에 그런 부분도 인수를 뭐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를 인수했고 10개 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2, 3년 전만 해도 야놀자야 그러다가 망한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인턴파크나 기타 여러 가지 인수권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설에 성공하면 분명히 10조, 20조의 회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부 네.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이 1번 그룹은 그런 그룹입니다. 열심히 뭐든 시도를 좀 하는 그룹. 그렇죠. 안주하제 무신사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500억 그냥 내가 따박따박 영업이익 나오는데. 가져가면서 하는데 여기도 이제 더 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성뿐만 아니라 우린 여성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스타일시어 29cm 인수해서 합병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솔드아웃은 좀 이제 아리송하긴 한데 리셀. 중고 의류예요? 네. 네, 뭐 새 제품 많죠. 신발이 많아요. 스니커즈, 나이키 뭐 해가지고 신발이나 중국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셀 다시 중고일 수도 있고 신제품일 수도 있는데 네. 한정판 같은 거 팔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까먹습니다. 사실상 까먹는다고요? 솔드아웃에서 거의 많이 다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하고 경쟁하잖아요. 네이버 뭐죠? 크림이랑 경쟁하는데 크림이 워낙 또 강성하다 보니까 솔드아웃이 좀 많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한 거죠. 내 영업이익 다 걸고 500억 방 한번 하자 했는데 지금은 좀 잃고 있는데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또 알수 가봐야 되는 없으니까. 거죠. 네. 열심히 돈을 놀리지 않고 이것저것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렇죠. 언더스탠딩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저희는 요즘 방송과 옛날 방송을 섞어놓고 다음 중
순서대로 늘어놓으시면 저희도 못 늘어놓습니다. 똑같아. 네. 얼굴이 얼마나 사갔느냐로 시간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위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위험천만하죠. 왜 야, 영업이익이 500억 그거 지켜야지 그걸 막 500억씩 까먹어가면서 뭐 하는 짓이야 하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체하거나 성장이 하락하는 안 거니까. 뭐 도전 정신은 이제 인정합니다. 예. 그게 스타트업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야놀자나 무신사를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예. 야, 이거 도전 잘했다. 어쨌든 뭐 성공하면 거기서 한 칸 올라가는 거고 네. 뭐 떨어진 뭐 실패하더라도 그건 뭐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세기사님 똑같이 도전하더라도 적자 내면서 도전하면 뭐 막 혼내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뒤에 여기 1번 그룹이고 3, 4번 그룹에 그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3, 4번 그룹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놀자 무신사 1번은 그래 알겠다. 그리고 네. 리디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뭘 새로 했어요? 전자책 파는데 예. 여기는 계열사를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막 뭔가 새롭게 하는 회사는 아닌데 참고로 여기는 2020년에는 그래도 흑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그래 매출액 1,000억대 기록하면서 흑자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했는데 나온다는 거 한번 보여줬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웹툰을 하기 시작합니다. 웹툰. 네. 웹툰이 뭐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절대적인데 그 웹툰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돼요. 약간 틈새 시장을 약간 공략을 해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 없는 장르로 좀 이렇게 뚫고 가서 웹툰.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적자가 커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신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조직을 갖춰야 돼요. 웹툰이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우리 전자책 주로 하다가 웹툰 해야 되면 웹툰 관련된 PD나 뭐 이런 제작자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어쨌든 웹툰 작가들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쳐줘야 좋은 작가들 처음에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좀 발생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뒷단에 이제 주석을 살짝 보면은 네, 요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석을 리디 이제 영업 부문을 주석을 보면 이런 매출액의 구성 항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는 유추가 가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전년도에 1,850억이었다가 2,200억이 됐는데 저희는 단말기랑 콘텐츠 팔았는데 단말기는 사실 뭐 얼마 안 팔리고요. 네. 콘텐츠를 파는데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게 1,960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게 220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저 거예요. 기간에 걸쳐 이행이 무슨 말입니까? 회계적인 용어라서 좀 헷갈리는데 네. 한 시점에 이행하는 건 주로 책 파는 거. 책 한 권씩 파는 거. 책 팔면은 파는 순간 매출 확정이거든요. 예. 근데 웹툰 같은 거는 보시면 대여를 해줘요. 주로. 대여. 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웹툰 A를 막 대여 버튼 누르면 예를 들면 3일 동안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구독 모델이 기간에 걸쳐 이행이군요. 네, 그러니까. 구독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웹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 성장률 자체가 이 책 파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 잘 하고 있는데 이 웹툰 파는 건 그래도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하죠. 그러네요. 120억, 220억. 그리고 심지어 요 숫자가 거의 밑에 해외 매출이랑도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유추한 거는 이 회사는 그래 전자책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고도 성장은 좀 어렵겠다. 한국 사람도 어차피 책 많이 안 보니까 거기는 그래 어느 정도 1,000억, 2,000억 그냥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두고 우리는 웹툰에 좀 더 몰빵을 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해외 결제 이제 해외로도 우리 좀 많이 뿌려보자. 해외에 예. 있는 사람들이 웹툰 충성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적당히 이익 낼래 하면 아마 전자책만 계속 팔았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이익은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늘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세 기업의 특징은 그래 본진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도 있거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곳에 발을 디딘 거예요. 이제 한국 신용 데이터는 뭐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여기 그 카카오톡으로 가계부 써주는 맞습니다. 캐시노트라고 예. 하는 자영업자 어마어마한 회사던데. 네, 맞아요. 카드 매출. 네, 자영업 사장님이 우리 매출 기록 보고 막 이거 체크하고 정산하고 막 이런 이제 네. 근데 가입자 1,000만 명에 MAU 200만 명. 사실 자영업자 규모 생각해보면 사실 거진 다 쓴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받고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디다 썼냐? 최근 계열사 투자 1,200억을 쓰죠. 1,200억을 써서 포스 회사, 포스 회사하고 벤 벤 회사를 인수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이미 일단 그
자영업자 사장님이랑 나는 이미 락인이 됐어. 영혼의 동반자야.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과 나 사이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붙여보자. 라고 이제 계속 인수를 하고 있죠. 덩치를 키우고 있다. 네. 다만 요 회사와 앞단에는 새 회사의 차이는 이 회사는 지금 2022년 매출액이 560억인데요. 본사의 매출액은 46억이에요. 그 계열사인 벤사, 포스사 이게 매출이 큰가 보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단의 새 회사랑 좀 다른 거는 그래도 새 회사는 비빌만한 본진이 있는 거잖아요. 예. 난 뭐 전자책, 뭐 이커머스, 뭐 우리 여행에 비빌만한 본진이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캐시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에 확장했다는 거고. 근데 한국신용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노트라는 앱이 되게 절대적인데 거기서 캐시를 벌어들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무료로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많이 하고 예. 구독 모델도 있는데 이제 플러스라는 구독 모델이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을 믿고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과의 관계를 믿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붙이고 있는데 다만 여기가 이제 투자 받고 1,200억 썼는데 22년 말에 현금이 대충 한 238억 정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적자 규모가 30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손익을 메꾸지 못하면 내년에도 이만큼 되면 돈 떨어지네요. 아마 지금쯤 아마 투자 유치를 하고 있거나 뭐 이게 준비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 한국신용데이터가 제일 위험하긴 해요. 본진에서 돈을 벌어야지. 여기 근데 뭐 카카오도 주주로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주주들이 막 따라하던데. 맞아요.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마치 그 당근마켓 같이 예. 참 좋고 고마운데 돈이 안 돼. 이걸 유료화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매일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돈을 어디서 벌지? 나 그 당근은 배송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가져갔다가 왔다가 너무 귀찮아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배송하는 순간 네. 우리가 수수료 몇십 프로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또 물류 창고 지어야 되지. 예. 가서 검수해야 되지. 그 아니,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싸게 살려고 당근 사는 건데 네. 배송비로 다 쓰면 네. 그 왔다 갔다 얼마 귀찮지 않습니까? 노는이 뭐해요? 우리 아빠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혹시 당근? 막 이러면서 대충 쇼핑페이 이렇게 보이게 들고 가야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본 그룹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예. 이 스타트업 정신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자. 네. 가급적. 그러니까 결과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도전한 걸 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다만 예. 그 도전 과정이 좀 이렇게 너무 어설펐거나 좀 뭐 허무맹랑한 의사결정이었다면 뭐 좀 그 다음부터는 좀 지적을 해야겠지만 일본 그룹은 그래 오케이 그래도 도전을 넘어가자. 하는 데다. 도전을 예. 한다. 네, 과감한 시도 그룹은 패스. 근데 예. 리디는 그 전자책만으로도 적잖아요. 전자책으로는 2020년에 흑자를 보여준 적이 한 있어요. 번 해봤고. 네, 해봤고. 그러니까 작년은 적잖아요. 작년 재작년 적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300억 아마 정도가. 웹은 본사 차원에서 사업을 확장하니까 적자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다른 데는 계열사를 인수하니까 그렇죠. 본사는 흑자, 연결은 적자. 아하. 참 답답합니다. 웹툰 사업을 본사가 직접 하는군요. 그렇죠. 리디는. 그렇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스터디 잘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렇게 재무제표 잘 보는 사장님이 왜 언더스탠딩 재무제표는 그 모양으로 만듭니까? 네, 다음 네, 진행하시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그룹은 이제 경제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 때문에요? 네, 아까는 이제 도전한 거고 2번 그룹은 경제 때문에 이제 이 회사들의 특징은 좀 이 경제 매크로 상황이 좀 억울한 기업들이에요. 토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고객님들의 이제 대손 이게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아 토스가 대출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타깝죠. 왜냐면 내가 막 지금 대출 잔뜩 늘려야 되는데 금리 엄청 높고 하니까 막 중저신용대 대출하고 이러면 막 연체 일어나고 막 너무 어려운 거야. 예.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도 야 주가가 옛날 20년, 21년처럼 막 주가가 올라야지 사람들이 막 증권 거래를 많이 하는데 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꺾이네.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해서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직방. 직방이 여기 한숨이 나오는구나. 네, 직방. 야, 직방이 진짜 적자가 엄청 되게 늘었네. 괜찮은 회사였어요. 왜 괜찮았냐면 직방이 참고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6, 7, 8, 9, 4년 내내 흑자였어요.
야. 예.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변동비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회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매출 자체가 광고 매출이에요. 예. 플랫폼에 그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파워링크, 울트라링크 올려서 광고 게재해주고 네.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서비스만 해주면 돼. 백단에 서비스만 준비하고 연구 개발만 하면 되는 회사니까 예.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익으로 탁탁 꽂힐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배달의 민족 같은 비즈니스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그 2020년 막 21년만 해도 프랍테크가 되게 난리였어요. 프라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 예. 아, 부동산에 테크가 붙으면 난리 난다. 음. 왜냐하면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시장, 우리 마켓 사이즈 중에 제일 좋은 게 의식주거든요. 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부동산 시장 너무 큰데 아직 그렇죠. 뭐 테크가 없어. 그쵸. 여기 테크 붙이면 끝난다. 예. 그래서 막 손정희 형이 프랍테크에 꽂혀가지고 막 엄청 꽂아놓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근데 직방도 이제 그런 바람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기업 가치도 높았는데 성장의 한계를 부딪힌 게 직방은 좀 기다렸어요. 아,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여기가 그래도 MAU 1200만 막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심한 거야. 공인중개사도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도 이 못하게 할수 없게. 중개도 예, 못하게 해. 예. 뭐 법률 컨설팅, 대출, 뭐 아니면 뭘 하든 감정평가,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 묶여 있어.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열릴 것 같은 거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죠. 아, 우리는 1등 사업자로 하려면 이제 될 것 같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규제가 뭔가 풀릴 뭐가 잘 안 보인 거는 약간 예. 제 이제 가설입니다. 예. 실제 회사 그렇다라는 건 예. 아니에요. 다만 여러 정보를 유추해 보면 대충 그런데 네. 근데 투자는 받고 기업 가치는 올라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인수를 여기도 인수를 했죠. 뭘 인수합니까? 무려 삼성 SDS의 홈 IoT 사업부로 인수합니다. 이게 뭐 하는 사업부예요? 홈 IoT가 뭐예요? 아마 뭐 사물 인터넷. 예, 아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문고리나 네, 원격으로 열어주고 아니면 이런 거. 안에 뭐 이렇게 터치하는 그 불 켜고 막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단말기들을 파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대기업 사업부로 인수했다라고 그 당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많이 큰 돈 주고 인수를 했죠. 큰 돈 주고 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꺾였어. 아. 그러니까 직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우리 이 부동산 이제 광고로 탄탄하게 매출 찍어서 영업이익 만들면서 다른 거를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일단 꺾였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진. 심지어 삼성 SDS 사업부 인수한 것도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자가 커요. 아. 원가율이 되게 높고. 근데 갑자기 하드웨어 안 하던 회사가 막 하드웨어 매출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현금도 그동안 투자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많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차입금이 1,200억이에요. 근데 현금이 890억이야. 예. 그러니까 순현금이 이제 앵꼬가 났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허. 심지어 SDS뿐만 아니라 뭐 투자도 많이 호갱 노노도 이제 직방 거고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하는 네모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인수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걸 왜 발췌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활동 현금을 해서 캐시가 팍팍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예. 빠져봤자 몇십억. 아하. 빠져봤자 영업활동 40억, 와. 몇십억 하다가 400억이 됐죠. 뭘 했는데 40억에서 400억이 됐어요? 일단 적자 폭이 커진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예. 하드웨어 관리하면서 재고 자산이 늘었어요. 왜냐면 원래 하드웨어 없는 회사가 갑자기 사업부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재고 자산을 팔기 홈 시작했어. IoT 사물 재고 인터넷 자산을 갖게 되면 영업 활동이 안 좋아지거든요. 기계. 예. 그런 게 있어서 일단 경영자 있으면 발동에 불 떨어지죠. 예. 그리고 현금이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 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단기 대여금이 팍팍 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종속기업들이 거의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이 460억에서 단기 대여금이 630억이 됐다는 건 요거 다 계열사들한테 준 돈이거든요. 빌려준 돈이에요? 예. 내가 투자한 게 600억에서 750억 정도 계열사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샀는데 그 계열사가 그냥 투자금만 받은 게 아니라 대여금도 받았. 대여금도 받아.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면 대여금 안 해줘도 되는데 대여까지 늘어난 600억이나.
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장기 투자했던 이 회사들이 만약에 뭐 잘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부진한 지 오래됐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해서 문 닫으면 요거 1,300억, 1,400억 숫자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네.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와. 그냥 가만히 플랫폼 예. 하고 있으면 하고 있지, 그냥. 그리고 하고 있지, 왜.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보세요. 차입금이 7%, 8% 차입금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걸 볼 수 이자율이니까. 있습니다. 100억, 300억 뭐 이렇게 빌리네요. 그렇죠. 이제 전년도에 600억이었던 게 당년도에 1,150억이 돼 장기 차입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시가 자꾸 빠지니까. 캐피탈에서 돈 빌려서 직원 월급 주고 있구나. 캐피탈에 돈 해서 계열사들 월급 주고 있죠. 직원 야, 월급과 아이고야. 계열사들 월급 주고 있죠.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앓는 소리를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다각화를 하고 대단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많은 시도한 것 중에 캐시를 벌어들이는 사업부가 아직 없거든요. 없고 그리고 심지어 경제 상황도 부동산이 화랑이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볼 만한 프랍테크 기반의 회사니까 뭐라도 해볼 만한 소스가 나왔을 텐데 부동산은 우리 콘텐츠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업부나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진짜 그 회사 직원들 월급까지도 저희가 그렇죠. 단순히 그냥 있으니까. 내가 지불한 인수 금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현금 흐름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본진이 빠방하게 캐시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면 그걸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데 본진도 다 간당간다 하고 나도 적자인데 여기서도 돈이 빠져나가면 양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기업이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2022년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으면 인수를 안 인수 안 했을 텐데. 그 삼성 SDS 인수하는데 돈 많이 썼는데.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오늘의 집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많이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아쉽죠.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인테리어가 제일 메인이거든요. 예.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막 즐겨보고 막 해서 여기서 막 물건 그 조명 어디 거예요? 막 한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이래야 되는데 2022년 말에 거래 금액이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 매출액은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착시예요. 왜 왜요? 착시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매출액이 1,170억에서 1,860억이잖아요. 예. 50%가 거의 늘었어요. 네. 그런 것만 보면 매출 괜찮은데? 괜찮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요 밑에 요 주석을 왜 갖다 붙여놨냐면 전체 영업비용 1,560억에서 2,220억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하게 늘어난 비용 중에 하나가 상품 매출 원가거든요. 상품 매출 원가. 물건 파는 거예요. 네. 내가 물류창고에 갖다 놓고. 근데 문제는 요 매출액은 참고로 기존에는 거의 이제 중개 수수료 정도만 가지고 있는 매출이에요. 실제로 거래 금액은 1조가 넘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이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액이 있겠죠, 이유에는. 상품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 100% 매출이에요. 즉, 그렇겠죠. 이 매출액을 쪼개줘야 돼. 우리는 수수료 매출 얼마고 커머스 상품 매출 얼마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상품 매출액의 원가를 알 수는 없지만 70%라고 한다면 요 1,860억은 수수료 1,180억과 상품 670억입니다. 네. 즉 수수료 매출은 한 10%에서 20% 정도 늘었고요. 네. 상품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서 매출액이 50%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시는 안 하죠. 왜냐면 좀 불리한 정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도 늘긴 늘었는데 예? 그래도 늘긴 늘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 상태표 열면은 미지급금이 1,490억에서 1,258억으로 줄어요. 예. 그럼 뭐 부채가 줄었으니까 잘했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이제 위험한 신호인 거죠. 왜냐하면 왜요? 미지급금은 한 달치 결제 금액이랑 비슷해요. 팔려 나간 거. 그러니까 21년 말 결제 금액보다 22년 말 결제 금액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역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상품 매출은 왜 더 늘었습니까? 근데? 비중이 늘어난 거죠. 전체 결제 금액에서 예. 내가 그냥 중개만 하는 매출이랑 내 창고에 내가 쟁여놨다가 파는 매출 중에서 예. 창고에 쟁여놓고 파는 매출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결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늘지 않았다. 심지어 월 단위로 끊어보면 작년 말이랑 이제 21년 말이랑 22년 말로 해보면 내려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단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제가 오늘의 집을 좋아했던 이유도 예. 영업 적자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항상 흑자였어요. 캐시가 예. 항상 쌓이는 업종이었는데 처음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580억을 마이너스를 찍어요. 야.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언더스탠딩으로 치면 저희가 실적도 안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단백질러를 저희가 한 10억 원어치 사서 팔고 우리 있는 창고에 거야? 넣어놓고 그거죠. 쇼핑몰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팔면 파는 매출이 다 매출로 잡히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가격이 매출 늘었습니다. 매출 2배 상승. 하나 팔 때가 3만 원. 근데 3만 원 매출이 됐다. 영업 적자는 뭐 한 20억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이제 배송비 내야지, 창고비 내야지,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생각보다 인테리어 감소세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사도 많이 안 가고. 21년까지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갔는데 22년은 엄청나게 안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성장까지. 좋은 데가 없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죠. 안타깝죠. 경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잘 버텨봐야죠. 잘 버티면서 모색을 해봐요. 특히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다만 아까 영업활동금이 엄청 크다고 마이너스 지금 뭐 580억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캐시가 3천억 있어요. 2,970억. 투자 받은 게 많아서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한 3년은 버티겠, 3년이 아니라 한 8년은 버티겠네. 근데 아마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냥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야 니네 성장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캐시는 3천억 손에 쥐고 있단 말이죠. 뭔가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뭔가 예, 뭘 뭐 사든지 해외를 뭘 가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하드웨어사를 인수를 하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총알을 쏴서 뭔가 내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의 이제 거꾸로 가는 연어 비즈니스거든요. 원래는 지금 순풍을 타고 날아갔던 돛담배 비즈니스에서 이제 지금 막 떨어지는 이 거래 금액을 역행해서 성장을 만들어낸 비즈니스다 보니까 3천억으로 뭐 만들지? 그래도 돈은 많네요. 그래도 3천억. 투자를 많이 받. 좋은 회사였다니까요. 직방을 사서 여기서 온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오늘의 집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직방을 인수? 네. 뭐 그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내 거래도 내가 일으키고 인테리어도 내가 하고 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스랑 해서 토스에서 대출 받고. 네 그렇죠. 다 힘든 회사 다 합쳐가지고 그럼 우리 생활 속의 밀착이죠. 다. 네 원스톱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런 회사들은 좀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비를 한번 피해보자. 그래서 그때 쟁여야 되는 건 뭐다? 캐시다. 캐시다. 네, 캐시를 좀 아껴 써야 되는 숙명을 가진 세 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상장 이런 거 안 합니까? 다 하고 싶죠. 못하는 거죠. 근데 적자라서 못하는 건가요? 뭐 적자라서 못하는 투자 시장이 안 좋아서 못하는 거기도 하고 아직은 보여줄 만한 숫자가 아직 완성이 덜 된 거죠. 다 못하죠. 예. 그렇겠죠. 예. 끝단은 다 상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시간 제가 많이 했네요. 네. 이제 세 개 회사 남았는데요. 세 번째 그룹은 아쉬운 가격. 아쉬운 가격? 컬리는 안 싼데 조금씩 비싸잖아요. 근데 무슨 가격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 판매 가격, 제품의 판매 가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비라고 여겨지는 매출원가나 외주비, 운반비, 포장비를 합쳐서 제 나름대로 계산기를 때려 보니까 매출액 하나 팔면은 88% 정도 비용 쓰고 12%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 사면 1,200원의 공원이익이 남아요. 근데 예. 그걸로 직원들 인건비 줘야 되고 임차료 줘야 되고 광고비 써야 되고 물청고비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너무 타이트한 거야.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지금도 비싸게 파는데 이익이 날려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쿠폰을 안 써야 돼요. 쿠폰을 써요? 네. 그래야 비싸게 파는 셈이 되죠. 네, 그러니까 기본 가격은 높은데 쿠폰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민돼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장바구니에 막 넣어놓고 살까 말까 하고 있으면 은근슬쩍 쿠폰이 들어옵니다. 야 귀신같이 알고 다 보고 있거든요. 야 너 고민하고 있지? 그럼 살려면 일단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안 하고 있어야 네, 물론 되는구나.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이게 주기적으로 쿠폰이 막 날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고객들이 제 가격에 잘 안 사는 습관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기존 고객한테도 쿠폰을 뿌리나 봐요. 많이 뿌리죠. 유명한 4만 원 쿠폰이라고 있습니다. 4만 원어치 사면은 뭐 10% 할인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킵하는 고객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선식품을 킵하면 어떡해. 너 내일 사야지. 장바구니에만 그러다 있어요. 보니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만큼의 마진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가격이라고 붙인 게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좋은 상품 좀 더 시장은 좀 비싸게 커지고 팔아야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가격에 팔아야 네, 되는데. 분명 좋은 비즈니스 이커머스고 신선식품 아침에 우리 식재료를 챙겨주는 예, 되게 좋은 예. 비즈니스고 성장하는 사업인데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빨리 성장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저희 클라우드. 네. 무슨 사스. MSP 기업이라고 해요. 네.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스인데 그 기업이 클라우드를 원하는데 내가 아마존에 전화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 창고에 우리 서버실에 막 데이터 이만큼 있는데 얘가 지금 걸로 이사 가야 된다면 데이터가. 예.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이 탐색기 눌러주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예. 다 옮겨줘야 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기 때문에 그 로직을 짜가지고 다 이제 이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컨설팅 해주고 옮겨주는 회사인 거죠. 사기는 아마존에서 샀지만. 네, 아마존에서 내가 아마존 서버로 이사를 가긴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이삿짐 센터랑 비슷해요. 다 이게 컨설팅 해줘 이렇게 하면 되시고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메가존 클라우드 딜리버리. 그러면 안 되죠. 예. 정확하게는. 근데 네. 이제 뭐가 이슈냐면 저 매출액이 되게 큰데요. 뒤에 야, 이제 이거 진짜 크네요. 1조고 매출액이.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몇천억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4,503 뭐 현금만 지금 4,500억 있는데 와. 돈 많아요. 근데 여기 이슈가 뭐냐면 매출 원가,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90%입니다. 여기도 진짜 왜 이렇게 싸게 해줘요? 이게 되게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왜 매출 원가율이 90%냐? 여기 보시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시면 이제 매출 원가나 판관비 중에 중요한 항목이 외주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외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준 금액이랑 뭐 서버 뭐 이런 컴퓨터 뭔진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한테 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직접 아마존 가입하면은 이제 1조 원에 내가 살 수 있는데 예. 구매 대행 같은 거? 구매 대행. 그렇죠. 그러네. 하다 보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구매 대행 및 AS 대행 뭐 이런 거 하는 그렇죠. 거구나. 조금 마진 붙여가지고 이사까지 시켜주는 저한테 거네. 11억 주세요. 제가 아마존에 10억 주고 1억으로 서비스해 드릴게.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많이 잡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매출액은 매우 뽕튀기 돼 있는 매출액이네. 이게 회계 기준상 틀린 건 아니거든요. 회계사 입장에서. 물론이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이거 수수료만 잡아야 되는 거 그냥 아닌가?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돈이네. 예. 매출액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회사에서 매출이 늘었는데 네. 영업 이익 손실도 늘어났다는 건 네. 예.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구조인가 봅니다. 직원도 그렇고요. 왜냐면 이제 양쪽 고객 수가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리라든지 영업이라든지 해야 되는 아마 고정 비용이 아마 이제 적지 않게 성장을 빠르게 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아쉬운 가격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익이 날려면은 가격을 더 받아야죠. 예. 아마존한테 1억 줄 거면 10억 줄 거면 나한테는 뭐 15억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죠. 왜 못 올리냐? 경쟁이 되게 심해요. 이쪽 클라우드 관리 대행 우리나라에 우리 SI 사업자가 되게 많거든요. 시스템 만들어주겠다, 설치해주겠다라고 하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있고 중소기업 계열사도 있고 엄청 많아, 몇십 개 돼요. 그 회사들이 다 MSP 하겠다고. 우리도 아마존 해줄 수 있는데, 우리도 애저 해줄 수 있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올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야, 근데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일단 좋을 때. 기본적으로 가는 시장인 건 맞으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아니면 해외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관하고 그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 거는 가는 방향인 거는 누가 봐도 맞으니까. 근데 아직도 실제로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야, 여기는 네. 이거는 현금이 지금 4,500억이나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그냥 경쟁사를 막 인수해서 경쟁자를 줄여야 되겠네. 그럴 수 있죠. 치킨 게임 하겠다. 나 다 죽이겠다. 어. 일단 시장은 엄청 크고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몰빵해 줄 테니까 예. 덩치를 엄청나게 키워봐. 그러면 알아서 이제 다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B2B라는 겁니다. B2B 사업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비싸게 받는다? 아니요. 마케팅비가 안 들어요? 뭐 영업 비용이 들겠죠. B2B 회사의 장점은 전혀 아는 게 없어. 유지가 된다. 그 B2C는 이
고객들이 되게 변덕이 심해. 샀다가 안 샀다가 해. B2B는 한 번 꽂으면 계속 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2B인데 막 매출액을 1조 찍어? 그러면은 어쨌든 고객은 락인은 다 돼 있을 거.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꽂아서 하다가 내가 메가존에서 하다가 다른 회사에 전화해서 또 하려면 또 이사 가야 되거든요. 예. 비용이 또 들어. 그러네. 웬만하면 이사 못 가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고정성이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치킨 게임 하면서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 승리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마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워낙 경쟁사가 많고 그리고 알맹이는 결국은 AWS나 애저가 많이 가져가니까 예. 여기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가격, 그러니까 마진율을 좀 더 붙여야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예쁠 텐데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도 고민이구나. 고민이군요, 잘 돼도 여기도. 고민이고 잘 돼도 고민. 매출이 잘 나와도 고민이죠. 다만 그래도 여기는 현금이 4,500억 있다. 뭐 적자 300억 나면 어때? 그래도 뭐 한 10년 하겠네. 10년 넘게 하겠네. 얼마 안 드는. 여기는 이 돈 갖고 있으면 1년에 이자가 200억씩 나와. 그러니까. 그걸로 메꿔입니다. 네. 200억 그렇지. 지금 영업 손실이 346억 났지만 네. 네. 아마 이자 수입이 한 200억 돼서 순 손실은 얼마 안 났을 거예요. 그냥 뭐 투자자들이 뭐 이자 장사라고 준 건 아닐 테니까 아마 예. 이것도 또 뭔가 새로운 사야 기업을 되겠죠? 인수하거나 뭐 공격적인 투자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뭐 다 써드려 이 돈을? 좀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뭐 그쵸. 하신 대로 아니면 투자자 그쵸. 어떻게 뭐 아껴 드려 아니면 써드려 뭐 원하는 게 뭔데? 네, 써드려. 어쨌든 여기 숙명은 이 두 회사의 숙명은 어떻게 공원이익을 뭐 5% 10% 늘릴 것인가.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그룹 네. 마지막 그룹 뭐 당근 그룹이구나. 당근. 어쩌면 좋지 그룹. 어쩌면 좋지. 이제 어쩌면 좋아, 당근뿐만 아니라 당근은. 몇 개 좀 더 붙여드렸는데요. 예.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당근이나 리드, 이제 메스프레소라고 하는 콴다 서비스라는 메스프레소 같은 회사 보면 투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2,200억, 2,800억, 1,400억 했는데 매출액이 500억, 57억, 76억, 적자도 500억, 500억, 300억. 야, 전 적자도 진짜 매출액이 500억인데 영업 적자가 5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업 비용을 한 1,000억 쓰는 거죠. 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 아, 당근이 그게 이미 세팅된 플랫폼이 있는데 뭘 새로 막 설비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타트업의 딜레마긴 해요. 예.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되게 높거든요. 아마 3조인가 4조였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정말 열성적인 사업자 이제 사업자가 아니죠. 열성적인 고객이 1,000만 명이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접속하는 인원만 1,200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놀리면 뭐예요? 그럼 우리는 당근에서 시작해서 플랫폼이 될 겁니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해서 우리는 이런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한 플랫폼이 될 겁니다라고 하고 가설을 세우고 투자를 받았어요. 예. 그럼 가설을 세웠으니까 실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동네에서 뭐 광고 팔 사람도 영입해야 되고 뭐도 영입해야 되고 이게 커뮤니티 만들 사람도 영입해야 되고 사람을 이제 내가 구상하는 사업은 단순히 그냥 뭐 5천억 1조짜리 회사가 아니라 막 5조 10조짜리 회사니까 예. 그걸 위해서 이제 막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게 영업비용 1,000억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표는 이거예요. 당근마켓이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광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광고. 네, 매출액이 다 광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야 광고 말고 뭐 다른 것도 팔아야 돼, 뭐 또 해야 돼, 뭐 이렇게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돼라고 채찍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보면 여기는 지금 당근은 MAU가 1,800만 명, 네이버는 4,000에 카카오 4,800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는 광고만 해도 조단위 매출을 찍을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럼 그 말인즉슨 이 495억이 광고 수익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광고인데 단가가 낮아서 문제인 거예요. 즉 이 1,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 하루에 10번, 20번씩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광고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노출이 많이 될 당근은 진짜 테니까. 가끔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네이버나 카카오는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 단위로 매출액을 찍는데 네. 이제 당근은 정말 필요할 때만 들어가잖아요. 예. 당근의 이 중고거래 옆에 어떤 탭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커뮤니티도 있고 우리 동네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있어요? 뭐 예. 많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 음. 그 말인즉슨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처럼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렇겠네. 예. 가설은 세웠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좋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투자 많이 받았고 이제 비용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분들이 방만하고 막 이게 뭐 바보 같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 안 되는 거야. 답답하네.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언더스탠딩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네. 언더스탠딩. 당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거의 다 갔는데 이제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단 스타트업은 좀 도전을 많이 한다. 도전하는 것 자체는 뭐라 하지 말자. 다만 3번 그룹이랑 4번 그룹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3번 그룹은 그럼 단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를 키운 다음에 단가를 높이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쿠팡은 되는데 쿠팡은 어느 정도 이제 그래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는데 컬리와 메가존. 여기도 될지는 뭐 물론 된다고 보고 가는 거긴 한데 특히 컬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쿠팡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습관 만드는 중이겠죠. 그쵸. 근데 쿠폰 없어도 쇼핑하는 습관이 생기면 네. 그때부터는 돈 번다. 그거를 하기가 이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이제 습관이 들여진 상태고 사람들이 너무- 비교군이 있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 얄팍해. 뭐가요? 쿠폰 안 주면 안 사고.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신화가 약간 약해진 거 아닙니까? 카카오처럼 돈 못 벌어도 그쵸. 일단 쫙 깔아. 그럼 사람들 많이 써. 그럼 당근 아니면 할 게 없을 카톡 아니면 대안이 없듯이 그렇게만 맞아요. 만들어 놓으면 야 돈은 알아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따라와. 이제 좀 이제 그 신화가 약해진 거 그 아니에요? 신화가 되려면 어. 일단 메가 트렌드여야 돼요. 시장이 엄청 커야 되고요. 독점적인 사업자여야 돼요. 이제 그런 사업자가 지금 국내 스타트업에서 성공 사례로는 당근 독점적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돈은 벌어야죠. 네, 그러니까 당근만 독점인 거 말고 어쨌든 그 오프라인 중고나라도 전체에서 있고. 내가 뭐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독점 자선단체. 뭘 하고 싶거나 어쨌든 그 안에 방문할 수 있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때려 박아둬야 예. 뭐 네이버에 뭐 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십 가지를 때려 박아 놔야 킬러 콘텐츠가 거기서 굵직굵직하게 4개 5개가 이제 선순환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성공했던 회사는 첫 번째가 배민이고 두 번째 쿠팡.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그렇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이나 이커머스에게 메가 트렌드를 선도했던 거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두 회사는 지금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회사를 바라볼 때는 정말 내가 메가 트렌드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달려도 되는데 예. 아까 지금 메가존 얘기하는 것처럼 경쟁사가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걸 내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컬리처럼 쿠팡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커머스 자체가 이제 메가트렌드로서는 약간 이제 좀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야죠. 그러니까 성장성도 좋은데 이제 문법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영업이익을 1% 늘릴 것인지 어떻게 캐시를 아껴 쓰면서 이제 생존 기간을 늘릴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냥 욕하진 말고 당근마켓쯤 됐으면 네. 네. 이제는 이제 서로 카톡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카톡 같은 걸 하려면 그러니까 서로 이게 톡을 하려면 네. 당근톡 당근톡을 하려면 그거는 뭐 충전해 놓고 한 글자 할 때마다 얼마씩 20원씩 깐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중고나라로 가면 되죠.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잖아요. 중고나라. 네, 번개장터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는 게 문제예요. 언더스탠딩도 진짜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렇지. 예. 결국은 이익은 대체제가 없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가지고 갈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근데 어렵죠. 해보지. 그러니까 어. 당근도 네. 그런 유료화를 한번 해보지. 예. 시도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해보려고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계속 남아 있고 들어오고 하니까 맞아요. 그 뭐 굳이 왜 무리를 해? 일단 사람들 더 모으면 되지. 맞아요. 그랬다가 안 되면 영 이거는 괜히 그 모냥 빠지는 거가 되니까.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돈 벌려고 매출이 그래요? 없는 기업인데. 회사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루이드 이런 회사들은 2014년에 만든 회사예요. 10년 차 회사란 말이죠. 10년 차 회사가 투자금을 2,800억 받았는데 매출액이 57억이에요. 야 진짜 너무 적다고. 그렇죠. 뭐 하는 회사라고 했죠 여기? 여긴 산타토익. 그러니까 AI 튜터로 내가 너한테 최적화된 학습을 시켜줄게. 예. 그 외에 다른 뭐 공인중개사 뭐 갖다 붙여서 어떤 사업 영역, 어떤 학습 영역이든 내가 AI로 갖다 붙여서 너를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짜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설은 좋은데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매출이 늦게 나오는 것도 반성해야죠. 시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되고 제값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옛날에는 되는 문법이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왜? 투자 시장에 얼어붙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기업은 변해야 된다. 안정성을 키워가는 쪽으로. 그러면 요즘 투자 시장에서도 네. 매출만 적자하지만 매출은 계속 늘어나 이런 네. 사람들 말고 네. 일단 어느 정도 이익도 좀 나면서 매출이 늘어 그런 회사를 좋아합니까? 투자 사이드에서도? 엄청나게 좋아하죠. 엄청나게 변했죠. 매출이 나더라도 적자면 아웃. 근데 매출이 조금 생각보다 덜 나더라도 이익이 나면서 그러면 올라간다? 이제 안정성이 바닥이 단단하니까 내가 투자 수익률 내가 포기해서라도 들어갈래. 약간 이런 관점으로 많이 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언더스탠딩 유료화하면 잘 될 거라고 루팡님이 해주시는데 저희는 속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50 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디에 어디 메일 회사 프리첼 거기서 유료로 한번 했다가 망했잖아요. 저희가 유료화하면 네. 저희도 망하고 또 여러분들 그럼 어디 갈 겁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유료화하라고 하지 말고 네. 그 단백질러 이거 식전에도 먹고 식후에도 네, 먹고 이런 거 시계도 좀 사시고 시계 이거 집에서 하나씩 지성 INC 이런 거 좀 그런 겁니다. 꼭 갖다 놓으면 사라고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도 구경만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시계 예쁘네 그러고 가시더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사는 거지. 네, 이재용 회계사님 파인더스. 네, 이재용 회계사님. 이재용 회계사님을 찾으려면 파인더스를 찾으면 된다. 네. 시간 지금 6시 2분이라고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라 지성 INC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 지났습니다. 네. 네,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물러가고 사람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